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푸틴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50억 불 금사라이 같은 전쟁 자금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젤렌스키가 가스관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1일부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가던 PNG 가스라인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을 때 젤렌스키가 열받아갖고 이걸 잠글려고 그랬어요. 근데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강력하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야 이건 무슨 소리야. 너희들 러시아하고 싸운 건 너희들의 전쟁이지. 우리는 러시아에부터 가스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가스 공급이 끊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갖고 젤렌스키가 참고 기다리다가 2019년에 이제 가스관 사용 계약이 5년인가 봐요. 우크라이나하고 맺은 게. 근데 작년 12월 31일 날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갱신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딱 뜬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던 가스관이.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죠.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뭐 20% 폭등하고 특히 슬로바키아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뭐 슬로바키아 총리는 야 이건 뭐 다른 에너지 대체하려면 우리 그냥 생돈 2,700억 불 날린다. 이건 슬로바키아 타격이 크니까 슬로바키아의 피처 총리가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스크바 달려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막 협의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간에 뭐 우크라이나가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전기를 공급해 줬나 봐요. 야, 우크라이나로 그러면 전기 공급 중단하겠다고 씩씩거리 하여튼 난립니다. 근데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여태까지 그 유럽의 가스 시장이 황금 시장이었어요. 이 각종 파이프라인을 개설해 갖고 유럽 전체 소요의 40%를 러시아가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쟁 전에는 약 1600억 입방미터를 유럽에 공급했는데 작년 말에는 380억 입방미터로 훅 떨어졌어요. 뭐 거의 유럽에 공급을 못한 겁니다.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야말 그 가스관이 나고 이제 폴란드로 가는 건데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를 느끼는 게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 K9 자주포 흑병 박사하는 게 뭐냐면 쳐들어오면은 제일 타겟이 폴란드일 거라고 폴란드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나토 국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스관 딱 끊어버렸습니다. 2022년 4월이니까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 1, 2개월 만에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이게 독일이 바보지 됐어요. 이 러시아에서 북해 쪽으로 이렇게 해저로 해갖고 독일로 막바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들어오니까 독일 입장에서 야 이것처럼 환상적인 그 PNG가 없다. 왜냐면 뭐 우크라이나가 장구들에도 우리는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이거를 개통했는데 2022년 8월에 이것도 끊겼어요. 근데 이렇게 푸틴도 문제가 크지만 유럽도 문제가 커요. 왜냐면 1980년대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 개발하는 특히 사이베리아 쪽에 가스가 많거든요. 그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때는 소련이 망하기 일버지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때 유럽 특히 독일이 앞서갖고 이 소련에 돈을 주면서 가스정 개발하는 자금도 유럽이 줬고 그다음에 PNG 가스관 개설하는 작업도 유럽이 대준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유럽 기업들이 다 기술해주고 그럴 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유럽 너희들 그러지 말어. 소련을 어떻게 믿고 너희들 이 가스 공급을 그쪽에 맡기냐. 소련이 만약 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이 유럽의 안보의 위협이라고 미국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이베리아 가스 개발에 투자한 유럽 기업을 미국이 제재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냥 나홀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다시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가스관이 저 사진 보세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터키 통해서 가고 막 이렇게 가스관을 맹길었다가
지금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니까 난리 난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가스관 갖고 짝짝꿍 하다가 완전히 둘 다 손해보고 지금 그 자충수를 두고 자중전환에 빠진 겁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싹 웃는 사람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뭐냐? Make American Oil and Gas Great Again. Make American Great에서 하나의 서브 캠페인으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산업을 그레이트하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에너지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파격적으로, 이게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석유 재보를 미국의 에너지 장관으로 앉힌 겁니다. 라이트, 미국의 에너지 장관입니다. 이 라이트, 미국의 에너지 장관은 취임하자 뭐라 했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저거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그 정치인이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이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 공화당 쪽에. 그러니까, 야, 기후변화 저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아메리카가 가진 비교 우위가 우리가 풍부한 석유하고 가스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가스 수출하는 건 셰일 가스를 개발했잖아요. 셰일 가스 개발하니까 미국이 셰일 가스 에서 아주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이거 수출해갖고 이 미국 에너지 자립을 높이고 미국의 달러 수입을 많게 해야지. 지금 재정 적자 어떤데 그러면서 나간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국이 가스 수출은 세계 1등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꼬라박은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유럽 시장이 미국 가스 수입이 2021년에는 전체 가스 수입 중에 27%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많은 거는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작년에는 48%가 2배가 뛰었습니다. 저 통계가 이제 몇 년 후에는 더 뛸 겁니다. 미국에 대한 가스 의존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빡세게 싸우는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 도미넌스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러시아가 에너지 도미넌스하고 중동이 에너지 도미넌스 했는데, 미국이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의 도미넌스, 세계 지배적인 국가로 뜨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 잡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유럽이 이제 미국 가스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만, 카타르, 중동의 그 가스는 이미 이렇게 꽉 포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기 계약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이 석유 개발 시추, 가스 개발 시추에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미국의 석유 가스 개발업체 생산량을 늘리면 새로운 공급원은 미국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미국 가스를 수입하려고 그러고,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스가 주로 이제 오만, 카타르 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90년대 말에 장기 공급 계약을 합니다. 주로 가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미국 그 비중이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특기가 배싱, 조지는 거 아닙니까?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밉상스러운 신악의 산유국이 있잖아요. 이란, 러시아를 이제 강하게 후려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그 시장에서 진출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EU가 그림자 함대라는 게 뭐냐면, 이란의 석유를 살짝 여러 가지 겸용 방법으로 해갖고 수출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 함대에 관리되는 배가 45척인데, EU가 요 배를 딱 콕콕콕 찍어갖고 제대 대상에 올리고, 이 미국도 이란의 오일 탱커 있잖아요. 이 수출하는 거 후티 반군을 강인한 오일 탱커로 제대 대상에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 도미넌스 이 대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푸틴의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있잖아요. 절친이죠, 절친. 노 리미트 어그리멘트 했으니까 우리 차이나에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좀 이렇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천연가스는 갑자기 어느 나라에 많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차이나 팔려면은
파이프라인을 개설해야 되거든요. 이 파이프라인 개설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차이나에 170억 입방미터 팔았는데 뭐 23년에는 220억 입방미터로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뭐 더블 치고 트리플 치고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LNG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차이나에 판 것도 겨우 20억 입방미터 늘어났어요. 이게 그 사이에 그렇게 노력해갖고 뭐 절친 둘이서 그러면서 늘어난 이 가스 공급이 차이나로 늘어난 가스 공급이 유럽 시장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푸틴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나도 생각이 많아요. 차이나도 이 굉장히 똑똑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차이나도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몰빵하다가 저렇게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차이나하고 러시아의 역사를 봐도 항상 러브 앤드 헤이트였어요. 어떤 때는 가까워졌는데 어떤 때 싸우고 막 그랬어요. 한때 60년대 말에는 소련하고 차이나하고 관계가 뭐 적대 관계로 전쟁 일보 직전 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이 어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절친 관계지만 러시아의 가스를 너무 유럽식으로 의존했다가 차이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가 툭 끊어버리면 차이나도 낙동강 오리아가 되고 그러니까 차이나도 그렇게 러시아 가스를 파격적으로 많이 수입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차이나도 보면 이렇게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그런 데서 가스관 개설하고 그쪽으로 살살 이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K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식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은 대박치는 K 산업 하나 있죠. K조선 이건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말한 두 가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 해군 군함의 정비하고 보수 수리를 K조선에 해달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주말에 중간 이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LNG 선 분야에서도 협력해달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제 파격적으로 LNG는 시추 개발하는 건 미국 산에서 캐내면 되는데, 이거를 유럽이나 일본, 한국으로 팔려면 PNG로 안 되잖아요. 가스관 갖고 안 되니까 결국은 LNG 상태로 팔아야 되려면 LNG 선박이 있어야 돼요. LNG 선박이. 근데 뭐 세계에서 LNG 선박은 한국이 꽉 잡고 있고 1등이고 2등이 중국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원사이드 러브가 K조선이 LNG 선박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K 산업 중에서 좀 먹구름 끼는 데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죠. 우리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참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뭐 투자하면 보조금 주겠다 그래갖고 한 50조 지금 투자 진행 중인데,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특히 트럼프가 친재생에너지 정책을 뭐 거의 버렸어요. 버리고 석유, 가스 쪽으로 가물화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K산업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